설문 2는요, 이제 거부 사유의 타당성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위에 가서. 이것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묻는 문제입니다. 설문 2 보면 물어보는 문제가 B 시장의 각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시고 했어요. 근데 위에 이제 이때는 그럼 봐야 되겠죠. 발문을. 거부 사유가 이제 거기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변상 A 대학교가 부관 변상 아니 나빠하지 않았다. 이 처분사유 2고, 그다음에 처분사유 1은 건축법에 따른 공립대학교는 공연장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신규 설치할 수 없음. 그래서 첫 번째 거부 처분, 협의 요청 거부했죠. 그 다음에 변상금 체납 절차를 피하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2021년 4월 1일자로 부과한 변상금도 아직 납부하지 않았은 이게 거부 처분의 사유예요. 그러니까 네가 변상금 납부하면 내가 협의해줄게 이런 뜻이죠. 자, 요 두 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 두 개가 위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이거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이, 그러니까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민법과 형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운 게 뭐냐면요, 안에 있는 걸 너무 깊이 파고들 이유가 없어요. 사건의 경위를 전부 다 있잖아요. 확인이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그리다가 이제 시간 다 가죠. 자, 보겠습니다. 각 거부 처분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했으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타당성은 뭐냐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에요. 혹은 B 시장의 같은 경우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처분이 위법하든 적법하든 그 영역은 어디죠? 준외절형이죠. 그거밖에 없죠. 주체, 내용, 절차, 형식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처분시법 적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거죠. 그 부담금 부가처분을 지금 결부시켰다는 그거잖아요. 그럼 요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상 위법이죠. 요건 내용상 위법이잖아요. 이거 내용상 위법이에요. 과거에 행정절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처분시법이냐 판결시법이냐 이거 내용상 위법 영역에서 엄청난 설왕설래들이 있었죠. 그런데 행정기본법이 14조에 규정되면서 법정주의가 돼버렸죠. 이거 법정주의잖아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주의 아니에요? 법정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법률규정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처분서의 일을 쓸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각 거부 사유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용도 변경 협의고가 기속행위냐 재량이냐죠. 이게 왜 나는 지금 준외절형 중에 내용상 위법을 지금 나는 타당한지를 검토해 볼 거야. 이걸 지금 채점자한테 내가 강력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요 목차가 채점자한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괜한 목차가 아닙니다.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 이거는 내용상 위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첫째가 기속행위 재량행위예요. 물론 그 전에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죠. 그죠? 그러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가 가장 본질적이고 그 다음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가 두 번째예요. 타당성을 검토할 때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목차로 법적 성질을 하죠. 우리가 목차로 법적 성질 1번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2번 기속행위 재량행위인지 여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또 잘못 쓰는 답안 많죠. 1번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인데 이게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의 구별, 2번 사안이고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그거 뭐예요? 그건 논문 목차예요. 그거는 논문 목차예요. 우리는 논문 목차를 쓰는 게 아니에요. 법학 답안은. 이거는 문제 해결형 시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자극이에요. 논문이 자극이 아니고 이런 컨텐츠가 자극이 아니에요. 지금 컨텐츠를 나한테 집어 던진 게 아니라고 해요. 지금 시험 문제가.
근데 컨텐츠로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뭐 능부, 무슨 성부, 뭐뭐 여부 이렇게요. 그거 제가 40올 때 했던 거예요, 그게. 그때는 그냥 아예 툭 던져줘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셔. 설명형, 약술형, 기술형 시험이었어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그 제도 전체를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설문이 없어요, 설문이. 신뢰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리트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사령으로 훈련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논문 목차를 쓰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논문 목차로 시험 공부를 하면요, 기록형은 더더군다나 못 써요. 사고 자체가 굳어있기 때문에. 기록형은 서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주장과, 그러니까 반론, 재반론, 재재반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자신의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내놓으면 상대방이 탄핵 증거를 내놓잖아요. 그럼 그 탄핵 증거의 힘을 또 약화시키는 주장과 증거를 내가 또 해내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절대로 논문적인 사고를 갖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계속 가야 돼요. 자극과. 그럼 여기서 자극이 뭐예요? 타당하냐고 물어보는 게 자극이에요. 그런데 그 타당하다고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시장이에요. 비시장의 거부 사유가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처분이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럼 처분이 적법하다면 역으로 이 거울로서 처분이 위법한 거에 또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시법이 적용되느냐 혹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냐, 이건 다 뭐예요? 내용상 위법이죠. 그럼 내용상 위법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싶으면 기속행위지 재량행위지란 이 목차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14조를 제가 잘못 썼나 봐요. 자, 13조입니다. 13조. 자,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요, 17조에도 있습니다. 그죠? 17조 부간의 사항에도 있죠? 부간 사항에, 거기 3호에 있습니다. 3호.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여기에 있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내용이 같습니다. 같는데, 여기에다가 17조 쓰면 빵점입니다. 법률은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해도 장소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어도. 그게 일물일 겁니다. 비트겐슈타인 얘기한. 자, 넘어가겠습니다. 용도 변경 협의 거부가 그럼 기속의 재량이냐? 왜 요것만 나오냐면 용도 변경 협의 거부가 시송의 대상이들은 거부 처분임을 우리는 이미 논증하고 넘어왔거든요. 일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논증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여부만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당해행위에 근거된 법규의 체형 의무는 당해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에 주된 목, 특, 당해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 이유 등을 모고판해라. 모고판해야 한다. 그래서 체형 의무는 목특성유 모고판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체형 의무는 목특성유 모고판. 그럼 사안의 경우를 보시면, 자, 여기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이 사안의 경우가 판례에 의하면요,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예요. 그죠?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예요. 왜 그렇죠? 건축 허가는 명령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적 행위는 당해 행위의 개별적 성질이 명령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면서 강학상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이 형성적 행위예요. 뭐 강학상인가요? 형성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일이 넘어옵니다. 그 특성이 뭐예요? 보충적이에요. 그래서 기속행위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용재결 있죠. 수용재결은 그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이 형성적 행위예요. 그것도 왜? 수용권, 남의 땅, 국민의 땅을 뺏어버리고 뺏긴 땅에 대하여 수용보상금 주라고 자기가 알아서 정하잖아요. 뺏고 돈의 액수를 수용재결, 토지보상수용위원회가. 그죠? 그러니까 수용재결은 형성적 행위예요. 문제는 특성이 뭐예요?
특성이 공익 사업을 확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확인은 기속행위입니다. 성질이. 그래서 특성이 기속행위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꼭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요. 꼭 그렇게 이렇게 성질로 가서 특성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루트 있잖아요. 이 루트가 나와야 돼요. 무턱대고 막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판례를 보면은 막 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판례는 명백하게 그 논증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강학상 하명은 개별적 성질이 명령적 행위죠. 하명이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인데, 아니 기속행위인데, 우리 입법자가 하명에 관해서는 전부 다 명문의 규정으로 기속행위로 만들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속행위인데,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기 나왔습니다. 중요한 말. 예외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거 배우셨을 건데, 자, 요 요건 심사를 우리가 뭐라 하죠? 요런 걸 실체 집중 부정설이 하죠? 그죠? 실체 집중 부정설이에요. 이거 왜? 자, 건축 허가를 하면서 건축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이 수반되는 형질 변경 행위가 수반되니까 이 형질 변경 행위 허가 요건, 형질 변경 요건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실체 관할, 그러니까 절차 주체 관할 집중설, 절차 집중, 실체 집중설 했을 때 실체 집중이 부정되니까 요건 심사를 배격을 못 한단 말이죠. 그죠? 실체 집중이 부정된다 이 말은 요건 심사가 배격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걸 엎어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건 심사를 하죠. 근데 형질 변경에 관한 요건들은 다 뭐예요? 재량 행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공익으로 있대요. 공익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인 건축허가 요건에다가 공익 요소인 형질 변경 요건이 떡하니 들어가지니까 결론적으로 뭐에 해당해 버린다? 재량 행위로 나오게 돼. 이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판례가. 요 한 문장에 그게 들어있다고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한 요걸 공부를 했다라는 간주가 되는 문장이라고. 요 문장. 그러니까 요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용도 변경 협의 거부의 근거법인 건축법 29조 1항의 문헌을 봤더니 재량 행위인지가 불분명해요. 할 수 있다고 없어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왔어요. 불분명해. 그냥 용도 변경 협의를 고치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용도 변경 협의는 건축허가 실질을 지니면서 뭐까지 지니고 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해요. 이게 용도 변경 협의가 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용도 변경 협의가 두 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허가의 실질을 지니면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해요. 따라서 그 협의 거부는 재량행위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처분시법에 적용된 처분사유 1번이 타당한지 여부. 자, 행정기본법 14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 제1항은 법률 불소급 원칙의 일반적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1항이 법률 불소급 원칙의 일반적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 법률 불소급 원칙 바로 2항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2항에서는 거부처분이 나옵니다. 거부처분의 처분시법이 원제자가 나와요. 2항은. 그죠? 그 다음에 3항은 제재처분의 기준시법이 나와요. 다시 1항은 일반적인 법률은 불소급이다. 소급해서 안 된다. 이 원칙을 정해놓고 해서 처분시법이 맞다. 그 다음에 2항은 신청을 거부하는 거부 처분에 있어서의 판단시가 나와요. 3항은 거의 마찬가지로 거의 또 처분시입니다. 3항은 제재 처분에 있어서의 판단시가 나와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4조의 위치를. 그 다음에 2항을 봤더니 원칙이 거부 처분 시인데 그 원칙을 벗어나서 거부 처분 시에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법에 두 개인데 하나가 뭐냐면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에 곤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과 특별한 사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14조 2항에 있으니까. 그 중에 지금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결국 남아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인지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법학은. 그러면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규정이 사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판례. 이 판례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처분시 법령의 준과에 행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처분시법이 적용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때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처분시법에 의해서 해. 처분시법에 의한 새로운 허가 기준이 적용돼야 돼. 그러고 나서 다만 소관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수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수리했으면 먼저 나와야 돼요. 수리하고도 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처리를 늦추었어요. 수리하고도 처리를 늦추었어요. 그러면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으로 불가처분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변론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으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 변론. 여기서 무슨 얘기? 여기서 변론을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허가 기준이 적용돼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죠. 새로운 허가 기준이 적용돼서는 아니 된다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특단의 사정으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 불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게 뭐예요? 새로운 허가 기준이 적용돼서 위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허가 처분 시의 개정 법령을 적용돼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 꼭 기억하세요.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으로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허가 처분의 법령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허가 거부 처분 시의 법령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제가 왜 강조하냐면 오답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오답이냐면 사안의 경우에 처분시법에 의해서 신청을 인용해야 된다는 너무나 황당한 이런 답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라고. 아셨죠? 여기서는 거부 처분시의 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신청시 법에 의하여 처분을 발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판례를. 그럼 사안의 경우 B 시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A 대학의 협의 요청을 접수하고도요. 국회의 계류적인 개정안을 인지했어요. 개정안을 의도적으로 협의를 늦췄어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협의를 늦췄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유 없이 해당하죠. 이유 없이 해당하잖아요. 의도적으로 협의를 늦췄다 이 말은 이유 없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여기 감정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한 거잖아요. 따라서 소관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춰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요 표현, 목차 표현, 처분 당시에 법령 등을 적용을 곤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처분시법이 적용돼서는 안 되니까 마지막 소결로 처분시법이 적용된 처분사유일은 타당하지가 않죠. 이제 타당하지 않죠. 그러면 아니 처분시법을 적용하지도 마라. 신청시법을 적용해서 처분 발령하면 오히려 위법하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건 충족의 시기를 줘야 되죠. 처분청이 막바로 거부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너 요건이 미비되어 있으니까 요건 미비를 촉구합니다. 상대방한테 야 서류 내 그리고 요것을 네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겠어 라고 합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부 처분을 해버리잖아요. 그동안 냈던 모든 서류들이 다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신청하려면 모든 걸 다 다시 해야 돼요. 모든 걸.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 24를 사용하는 거 생각하면 그까짓 건 좀 나 힘들고 말지 라고 하겠지만 지금 여기 행정소송에 나오는 사안들은 이게 몇백억, 몇천억짜리 지금 사업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서류를 띄는 것만 해도 몇 천만 원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부처분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돈이 매몰 비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거부처분을 하지 말고 그동안에 요건이 되어 있는 건 그냥 두고 비어 있는 것만 상대방은 서류로 보완하게 해라. 혹은 요건을 갖추도록 해라. 필요하면 실제 요건까지 그렇게 하면서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의도적인 조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처분사유 2가 그럼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냐 13조.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자 이거 뭐죠? 위법한 결부죠. 부당결부는 위법한 결부죠. 그러면 위법한 결부가 바로 관련성이죠. 관련성인데 언제 위법하냐? 목적적 관련성 없다, 원인적 관련성 없다. 이럴 때를 말하죠. 이거 절대로 있잖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정을 함에 있어서 자 상대방에게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적 관련성 이거 꼭 외웁니다. 실적 관련성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처분 사이의 합리적 인과관계에서의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진짜 있잖아요. 그 아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사안의 경우 보세요 여기. 자, 실질 원인적 관련성이 있잖아요. 저 이것도 되게 웃겼던 게 기초적 사실관계가 서로 다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원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런 규범적 평가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규범적 평가예요. 이거는 완벽하게. 그럼 어떤 규범적 평가냐? 변상금은 용도 변경 협의고부로 이어지는 자 1년의 절차가 키워드예요. 이게. 1년의 절차에서 부과된 것이다. 그러면 원인적 관련성이 있고요. 1년의 절차하고 관련 없어. 그럼 원인적 관련성이 없어요. 여기에 절차 일련성. 절차 일련성이 원인적 관련성이라고요. 무슨 막 기초적 사회적 사실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변상금은 뭐 때문에 있냐면 도로의 무단점이죠. 근데 용도 변경 협의는요, 협의 거부는 이거는 도로법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둘 사이는 1년의 절차에서 나올 리가 없어요, 절대로. 1년 절차 나온 게 아니므로 미납 변상금과 협의 거부 사이에는요, 원인적 관련성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럼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다 해줘요. 미납 변상금 징수는요, 도로법 69조 사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 달성하여야 함에도 공물의 사용 방법을 달리하는 목적의 용도 변경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도로법, 하나는 뭘 통해서 하냐? 도로법상의 지방세 체납 절차를 통해 달성해야 된다. 이 달성, 목적 달성의 수단이. 그런데 용도 변경 협의는 용도 변경 협의 거부는 뭐예요? 공물의 사용 방법을 달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목적.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목적을 지금 서로 상호적으로 서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목적적 관련성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을 얼마만큼 사안포섭을 잘 하느냐를 보려는 것이 자비신 신부를 물어볼 때의 특징입니다.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 원칙, 신뢰보 원칙, 그 다음에 신의 성실 원칙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여기 판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안포섭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쉬운데 부담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사안포섭을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여기 사안포섭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점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설문 해결, 사안포섭은 또 마지막. 사안포섭은 어느 경우에 이제 끝판왕이냐? 이런 표현들로 사안포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로.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로. 설문의 결 협의 거부는 재량행위다. 처분 10법에 적용된 처분사 일은 타당하지 않고 처분사 2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 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했던 것처럼 다시 또 들어가서 그렇다면 자, 그냥 쭉 넘어가서 일단은 뭐 목차 이런 건 아니까요. 이제 2점, 6점 보면은 자, 처분사 1번은 10점,
처분사유 2번은 20도 10점. 그래서 여기서 20점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협의거부와 기소행위 재량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에 물경 6점까지 주어져 있단 말이죠. 나머지들은 이제 위아래로 2점과 2점은 샌드위치처럼 인클루지오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법학이. 그래서 샌드위치 양옆에 땅 하고 앞에 속에다가 이제 패드를 넣는 거죠. 이거 패드 3장을 넣어놨죠. 3장. 협의거부와 기소행위 재량이냐 1장. 그다음에 처분시법이 적용돼 1번이 타당하냐 2번째 장. 그다음에 처분사 2번이 타당하냐 3번째 장. 이렇게 패드 3장을 붙인 거죠. 자, 기소행위 재량행위는 체형 금문원 목특성유 모고판 꼭 외우세요. 체형 금문원 목특성유 모고판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인데 근데 토지 형질 변경의 수반 시에는 예외적으로 재량행위가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처분사의 일의 타당성. 자, 여기서는 행정기법 14조 2항이라는 요 주소가 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조 2항에 가면 예외적인 것들로 명무규정 2개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규정, 이걸 뭐라 하죠? 경과 규정이라 하죠. 그러니까 경과 규정이 있을 때하고 두 번째는 처분 당시에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경과 규정 얘기는 없죠. 이거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판례는 소관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놓쳤다. 그래서 그 사이 기준이 개정된 변경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게 되죠. 그 즉시 위법하게 되는 거죠. 요거 이제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의도적 지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기 인사하고 부정기 인사입니다. 공무원의 정기 인사와 공무원의 부정기 인사인데 공무원의 부정기 인사는요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겁니다. 근데 정기 인사는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사안이 아닙니다. 자,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래서 그거 보시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건축사 사무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이제 건축 설계도를 하면서 신청합시다. 그러면 사무사가 얘기를 합니다. 건축 사무소 사무소 소장님이 이번엔 내면 안 된다고. 왜요? 이번에는 이제 부정기 인사로서 내면 안 됩니다. 정기 인사로서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기 인사 시즌에 내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괜히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부정기 인사는 아무 관계 없어요. 부정기 인사는 여러분들도 이제 공무원 되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공무원 쪽으로 가시면 그러면은 이 사수와 부사수 관계에 있어서 전부 다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요, 목적적 관련성, 그 다음에 원인적 관련성, 꼭 이거 기억합니다.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 원인적 관련성보다 일련의 절차. 일련의 절차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련의 절차가 원인적 관련성입니다. 목적적 관련성은 각각의 처분 등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 답안 연출 항목별 세부 배점이 있는데 자 그러면 매칭별 키워드 득점 키워드 매칭별 예상 득점표 한번 가면 내가 득점 키워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전제와 소전제는요 대전제는 무조건 법조문을 쓰는 겁니다. 법조문 이름을 내가 잘못 써도 상관없어요. 과감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소전제를 추출하면 되고요. 소전제는 2번, 3번, 4번의 목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체형 금문원 썼느냐 목특 썼느냐 그 다음에 성유 모고판 썼느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원칙은 기속이 원칙적으로 기속인데 형질 변경 수반시에 예외적으로 재량 이거 썼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용도 변경 협의가 어떤 거냐 했더니 건축허가 실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질 변경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네? 그렇다면 재량행위가 맞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14조 2항을 가지고서 두 군데가 있죠. 처분시법인데 소관청이 수리하도 이유 없이 처리 지연하고 있다. 그 사이 기준이 변경되면 어떻게 될 거냐. 요 판례를 가지고서 인지하고 개정안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요. 당연히 이거는 이유 없이 처리 지연하고 있는 것이죠. 처분시법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는 실질적 관련이 없다. 이제 실질적 관련 없다를 우리가 뭐냐면 이제 의무 없는 이런 뜻이죠. 실적 관련성은 원인적 관련성, 목적적 관련성을 말한다. 이 판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판례. 변상금은 협의 거부 절차와 별개죠. 따라서 원인적 관련성이 없습니다. 즉 별개란 말을 써도 되고 일련의 절차가 아니다. 이 표현을 써도 되고. 미납 변상금의 목적이 뭐죠? 체납 처분으로 징수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게 아니죠. 협의 거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목적적 관련성도 없습니다. 부당결부 원칙 위반, 처분사 위반 타당하지 않다. 묻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얘기해주면서 모두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락을 해서는 안 되는 논증상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처분시법 원칙이죠. 14조 2항.
그 다음에 이유 없는 처리 지연 중에 기준 변경이란 예외적인 판례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 못 푸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포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 관련성이 원인적 목적적 관련성이라는 거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적 관련성은 일련의 절차다. 그다음에 목적적 관련성은 각 처분의 목적을 비교해 본다. 그랬더니 각각 분리해서 각각 부정하는 이 포섭이 결론의 핵심입니다. 고득점 분기점은요, 부당점을 금지원칙에서 요거 있잖아요. 부당점 금지원칙에 이 사안포섭 있죠. 목적적 관련성 있잖아요. 여기 사안포섭이 사실은 변별력을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대부분 다 잘 쓰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지에 오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답안이.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비틀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상결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출제 의도는 용도 변경 협의거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라는 걸 먼저 결정을 하는 거 이거 이게 나와야 돼. 왜? 지금 내용상 하자의 타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자 없다고. 그래서 처분시법주의에 예외하고 그다음에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각각 처분사 일리에 적용해서 주사의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해라. 그래서 독립적으로 심사하다 이 말은 뭐냐면 목차를 달리하여 논증을 전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목차.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독립적으로 심사해라. 이 말이 뭐냐면 목차를 달리해서 써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말 없이 이렇게 하니까 독립적으로 나 독립적으로 할래. 근데 목차상으로 전혀 그런 게 이제 분리가 안 돼서 나오니까 채점하는 사람도 환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처분사에 추가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 3번은 뭐냐면 자. 변상금 부과처분에 항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심 변론 계속 중입니다. 그럼 뭐예요? 항고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다는 얘기죠. A 대학교가 해당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바가 없다. 이렇게 되면 도로법상 도로를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는 무효야.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죠?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야 그 땅의 형질이 도로법상의 도로로 고정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도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B 시장은요, 무단 점유한 도로가 사실상 도로라. 사실상 도로라고 이제 하니까 이는 B씨의 행정재산이고 A대학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공유재산 물품 및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변상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처분사 이건 됩니다. 요건 됩니다. 사실상 도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도 혹시 그 아파트 가면은 우리 동네 아파트인데 그게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데가 저쪽에 강서구인데요. 강서구청 땅이에요. 그게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땅이.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도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인 도로가 있습니다. 왜? 과거의 국공유지인데 아파트 단지 내로 이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 땅을 우리나라는 건축법상에 재건축에 관련된 모든 땅은 전부 다 뭐예요? 도로를 기준으로 집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도로를 있잖아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바꾸는 걸 뉴타운 사업이라고 그러고 도로를 전혀 안 바꾸는 것을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처분사 추가 변경.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위를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법 자꾸 이렇게 저하고 이제 풀이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안에 내용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처분 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와 관련해서 첫째,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자, 제도 인정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요거 인정 안 하면 안 되죠. 제도 인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이게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죠. 왜? 행정소송법상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근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법관이에요, 법관이. 법관이 취소소송 계속 중 어디서 하죠? 본안에서 하고 있어요. 본안의 심리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럼 본안의 심리를 통제하고 규율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법을 행정소송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이끌어가는 그 법안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없어요. 그럼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가 당연히 제일 처음 대두되는 문제죠. 그리고 설령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추가 사유인 공유재산법 80조 제1항이 당초 처분사유인 도로법 72조 1항과 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항상 이렇게 쓰세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이렇게 쓰세요. 아셨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이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는지 문제된다. 이게 이제 문제 소재입니다. 그러면 첫째 문제 된다, 둘째 문제가 된다가 있는데, 자, 첫째 문제 된다. 요거 그대로 갖고 오죠. 이 표현 그대로 갖고 오죠. 처분사의 추가 변경 제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엄청난 법 철학적 배경들이 충돌합니다. 서로. 그래서 학판검사입니다. 그래서 학판검사 혹은 학판검소 이렇게 됩니다. 자, 학설 소송법상 규정이 없는 처분사 추가변경 관련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요 자체가 키워드예요. 소송법상 규정이 없는 처분사의 추가 변경과 관련할 요 자체가 키워드예요. 자, 취소의 소송물 자체를 행정처분의 이법성 일반으로 봐버리면 자, 분쟁의 이례적 해결 차원에서 당연히 긍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송물을 처분 이후에서 특정된 처분의 이법성 일반으로 보면서 이유 제시 의무라든가 방어권 보장 신뢰보호 차원으로 접근해버리면 당연히 부정하게 됩니다. 왜? 처분 이후에서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처분에서 특정된이잖아요, 지금. 처분이 특정. 그러면 그 주장, 우리가, 자, 행정처분의 이법성 일반으로 봐버리면 A 이법, B 이법, C 이법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공격 방어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런데 처분 이후에서 특정된 설치된 처분의 이법성 일반으로 봐버리면요. 이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A, B, C가 각각이 소송물이 되어버립니다. 처분 이후에서 특정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꿔버리면 처분사 추가 변경이 아니고 뭐가 되죠? 소변경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그래서 2번에서는 B번에서는 소변경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이게. 처분사 추가 변경이 부정되면 소변경으로 접근하자. 22조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긍정하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가 그 견해죠. 당초 처분의 근거 삼은 사유와 자,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하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뭐예요? 주어 동사로 썼다고 이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항상 이렇게 쓰세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판례의 표현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마음대로 이게 주어 동사로 되는데 마치 뭐 소유격 관계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하는데 안 됩니다.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검토. 자, 일방신입니다. 일방신. 자, 분쟁의 이례적 해결. 그 다음, 분쟁의 이례적 해결만만 주장하면 뭐죠? 처분사의 추가 변경의 절대적 긍정이죠.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통한 실적 법치주의만을 구현한다 그러면 전적인 부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이렇게 해버리면요. 상대방의 신뢰보호 이렇게 해버리면 뭐죠? 이것도 부정입니다. 부정. 여기 상대방의 신뢰는 뭘로 생기죠? 여기서 상대방의 이 신뢰보호에서 상대방의 신뢰는 뭐로 생기죠? 이거 처분서입니다. 처분서를 봤더니 나 2개월 영업정지를 때리는데 이런 사유로 때린대. 이거 봐라. 나 이런 사유 없는데 이것도 봐라. 그러니까 뭐야? 이거 가면 내가 이기겠네. 신뢰보호잖아 이거. 그런데 왔어요. 그랬더니 분쟁의 이례적 해결로 야, 그 사유 바꿔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해결하고 뒤에 있는 방어권 보장 실적 법치주의 구현 및 상대방에 대한 신뢰 이렇게 나와요. 보통 보면 판례를 보면 이게 판례 표현이에요. 일방신이 이걸 근거로 뭐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세 개니까 이례적 해결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방어권 보장을 통한 실적 법치주의 구현과 신뢰보호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그럼 뭐예요? 교집합이 생긴다. 교집합이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그 다음에 요것들은 여기. 이렇게 하면 요 교집합이 생긴다. 요 교집합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한번 해보자. 이게 판례란 말이죠, 이게. 이게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가 되는 거야, 이게. 요게. 그래서 소결, 당초 처분사인 도로법 72조 제1항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추가하고 있는 이 추가 사유가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다고 인정된 한도 내에 있는 거냐? 잘못 썼어요. 이거 잘못 썼어요.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하다고 인정된 한도 내에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웁니다. 이제 기사동 유무는 첩법 편구착 그 기사기동. 자, 그다음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지 자,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데 불과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새로운이 아니에요. 새로운이 아니니까 뭐예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고요. 새로운이 되면요, 이거는 22조의 처분 변경에 의한 소분 변경이에요. 22조에 의한 처분 변경에 의한 소변경이 돼버려요. 자, 또한 처분 추가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 시 명기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였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이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구체적으로 표시한 데 불과한 경우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처분 사유에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도요. 이해되시나요? 이거요? 여기까지. 자, 사안의 경우, 자, 공유재산법 81조 제1항과 도로법 72조 제1항은, 자, 별개의 법령이죠. 자, 별개의 법령이면요, 당연히 뭐예요? 입법 취지가 다르죠. 아,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게 분리되어 있는 표현들인데 이게 답이에요. 별개의 법령이 규정되어 있으면 입법 취지가 다릅니다. 입법 취지가 같은 법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그 모든 법 중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용 규정이 필요하다고요.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변상금의 징수 목적, 산정 기준 금액, 징수 재량 유무, 징수 절차 등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추가 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근거 법령만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죠. 따라서 추가 사유인 공인재산법 80조 제1항은 당초 처분 사유인 도로법 72조 제1항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인정된 한도 내에 있지 않습니다. 설문 해결, 도로법 제71조 제1항에 공인재산법 81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A대학교가 추가하는 처분사유를 알았더라도, 설령 알았더라도 이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는 사정이 될 수 없어요.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오로지 기사동으로만 평가합니다. 아시겠죠? 기사동으로만 평가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자, 이 처분 사유가 있잖아요. 처분 사유가 세 개가 있죠. 주체 영역의 처분 사유, 절차 영역의 처분 사유, 형식 영역의 처분 사유, 내용 영역의 처분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 사유가. 그죠? 그러면 주체, 절차, 형식은 있잖아요. 이거는요, 바뀌어버리면 그 즉시 뭐가 됩니까? 이건요. 그 즉시. 이건 다른 사유예요, 다른 사유. 여기는 다른 사유예요. 그러면 같은 사유가 있을 만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 말이? 같은 사유가 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어느 경우에 법령만을 추가하거나 혹은 구체하는 정도에 그칠 때만 여기만 돼요. 여기는요,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하자치유 안 되죠, 지금. 쟁송 취소 이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직권 취소해버리면 되죠. 직권 취소하면 되죠, 처분청이.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직권 취소 후 절차를 밟아서 다시 처분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오해하죠. 그때는 확정 판결에서 기속력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분청은 언제든 직권 취소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또 보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여기는 제도의 인정 여부는 8점이에요. 25점 중에.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 기사동에 관련된 게 이제 13점이나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학판 검사인데도 8점밖에 없어요. 그게 크게 이제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판례 사안의 경우인데요. 판례 사안의 경우에 13점을 얻으려면 얼만큼 정확하게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판례가 기사동 유무는 처법 편구착 그 기사기동 시장근 행태결 재종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래서 취지가 유사하거나 내용이 공통된다고 보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다.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거 팍팍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도 그 순서에 따라서 취지가 유사한지 내용이 공통되는지를 차근차근 평가하면서 글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 써야 13점을 맞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스토리상으로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화가. 스토리로 쓰는 게 없어요. 그리고 컨텐츠, 내가 어떤 내용을 아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야. 그러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정해진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의 흐름을, 즉 플로우 차트죠, 일종의. 그 순서의 흐름을 내가 타지 못하면 점수 많이 못 받습니다. 불행하게도.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볼까요? 이 키워드. 첫 번째, 대전제 있잖아요. 대전제. 원래 대전제는 첨사의 추가 변경의 의의를 쓰는 게 대전제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의는 변시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대전제에서. 왜? 그 의의는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의의를 통해서 이 대전제는, 여기서 이 대전제는 뭐냐면 첨사 추가 변경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돼요. 용어 자체가 대전제예요, 여기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서 소전제로 제도의 인정 여부,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 한도 내에 있는 여부, 이렇게 딱 두 개로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대전제가 머릿속에 있다고 간주를 해줍니다. 채점자가. 그런데 소전제가 엉뚱깽뚱하게 나왔어요. 얘는 대전제 모르는 애구나. 이러면서 점수가 겁나 낮아요. 여기서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개수가 달라진다고요. 곱하기 1이 아니고 곱하기 0.2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학설을 보면요. 긍정설, 그 다음에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이게 나오죠. 판례는 기본적 사실과 동일하게 인정될 한도 내에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하고 있고, 그러면 일방신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례적 해결, 방어권 보장, 신뢰보호, 일방신 꼭 외우세요. 일방신. 이 일방신 때문에 판례가 조화롭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인정될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도로법의 71조 1항과 동일 한도 내에서 추가가 가능하다는 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례, 처법 평구착, 그 기사기동, 시장근 행태계를 재정고 이거 꼭 써주시고, 그게 다 그거예요. 처법 평구착, 그 다음에 그 기사기동, 그 다음에 시장근 행태계 재정고 이거 취지유사, 그 다음에 여기는 취지유사, 그 다음에 여기는 내용공통. 그래서 처분시 존재 당사자 인지했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때도 기사동 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처분시 존재하고 당사자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런 주장은 기사동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판례가. 이 주장을 기사동에 대한 판례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주장 자체로. 우리 판례가. 자,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81조 제1항과 도로법. 이제 법률이 다르잖아요, 법률이. 법률이 다르면 뭐다? 취지가 유사하지 않다. 취지가 유사하지 않다. 그래서 입법 취지가 다르다. 징수 목적이나 산정 기준금액, 징수 재량 유무, 징수 절차가 다르다. 이게 뭐예요? 취지가 유사하지가 않죠. 따라서 근거 법령만의 추가가 절대 아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도 인정되는 한도 내에 있지 않다. 묻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준 다음에 추가가 허용이 안 된다. 심지어 당사자가 알았어도 허용되는 사정이 아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누락을 해서는 안 된 이유는요. 별개 법령으로 이렇게 상이하다 절차가 근거 법령만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안포섭을 하는 이 포섭이 있잖아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역시 여기에서의 핵심 논증입니다. 고득점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 두 법령 사이 5요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다 외우면 되는데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입법 취지와 징수 목적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변별력이 발생하는데 그렇게까지 이 한 문제 잡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별개 법령이라 다르다 이런 말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 편이에요. 그러니까 별개 법령이 안 된다. 입법 취지와 징수 목적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까지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학설 3개 판례 검토 이거 있잖아요. 아까 학판 검사 8점을 확보해 주시고요. 이제 바로 제도 인정 여부를 생략하고 바로 동일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게 당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제호들은 처음사 추가 변경 제도 인정 근거를 세운 뒤에 기사동 판단을 이제 잘 하느냐 그 두 개의 관계성도 이 목차로 2, 3으로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판례를 얼만큼 정확하게 잘 쓰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의 전체를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제가 오늘 전자로 좀 홍보하고 싶은 거 한번 홍보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